안녕하세요. 민키 언니 TV의 민키 언니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출을 줄이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출 줄이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출을 줄이는 법 뭐가 있을까요? 지출은 정신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흔한 얘기를 해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조금씩 있겠지만 정신력이 거의 90%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강사님이 재테크 책을 집필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첫 번째, 월급이 적으니까 저축할 돈이 없다. 두 번째, 은행 금리가 낮아서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보관할 필요를 잘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출 통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가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 지출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첫 번째, 월급이 작으니까 일단 무조건 은행에 넣고 선저축을 해서 내 지출을 통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은행 금리가 적은 것과 상관없이 은행에 보관을 한다. 나를 못 믿겠으니까. 세 번째, 소비 통제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저축 먼저 한다. 그리고 선저축하고 후지출한다가 이유였다고 해요. 즉, 느끼셨나요? 저축을 잘하는 것과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런 이유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느끼시는 게 바로 절약은, 지출 통제는 정신력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의 뜻을 아시나요? 1억의 뜻을 한자풀이로 해보면 사람이 세운다. 매일 마음을, 이 한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1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세워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이 1억이다 라는 큰 숫자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돈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매일매일 지출 통제의 마음을 써야지만 모을 수 있는 큰 목돈이 1억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음을 굳게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법,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 수입보다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또는 2단계 아래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굳이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심각하고요.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물건을 또는 먹을 것을 굳이 먹지 않아도,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저축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활 수준을 내 수입보다 한두 단계 아래로 사는 것이 지출 방지에,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 막 종잣돈을 모아가는 단계이신 분들은 차를 사는 것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모두 사람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거고요. 차를 무조건 사지 마! 이건 아니에요.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내 수입에 비해서 너무 과한 지출을 하는 차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내 수입이 내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차를 사.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종잣돈만 빨리 모아놨어도 금방 이 돈을 불릴 수 있는데 그 모으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입과 또는 모아놓은 돈에 비해서 한두 단계 아래에 차를 사는 등 이런 식으로 지출을 줄이다 보면 당연히 종잣돈도 더 많이 모아지고 절약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규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출에 대한 규칙을 꼭 세워놓거든요. 왜냐면 제가 재테크 망난이었던 거 아시죠? 엄청난 망난이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테크 망난이로 돌아갈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규칙을 세워놔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동차 동호회도 어렸을 때 엄청 활동을 할 만큼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차를 좋아하고요. 신차 나오면 그 차로 바꾸고 싶고 너무나 그런데요. 꼭 참고 있어요. 그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규칙은 내 자산, 좀 혹독해요. 저는 저 자신을 좀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편이거든요. 저를 따라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규칙을 만들라는 건데요. 참고사항으로 제 규칙은 제 자산의 3% 미만의 차를 구매한다예요. 그래서 제 자산이 늘어나면 제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겠죠? 빨리 자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계부 쓰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네,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계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계부만 잘 써도 집에 돈이 모여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죠? 나에게 맞는 가계부 찾기 편, 그리고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쓰는 법, 이 두 영상을 다뤘기 때문에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바로 식비 잡기입니다. 식비만 잘 잡아도 가계의 저축률이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비 지출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가만 봐도 이 가계의 재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줄였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고 또 가장 줄이기가 쉬운 항목이 바로 식비입니다. 식비 줄이기에 대한 것은 제가 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고 팁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 빼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줄이는 법 5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만의 규칙 세우기입니다. 규칙이라고 해서 딱 지켜야 되는 규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조금 이렇게 교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맞게 세우시는데 참고사항으로 민키 언니의 규칙을 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민키 언니는 커피 덕후기 때문에 항상 집에 나갈 때, 출근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들어올 때, 퇴근할 때, 또 회사에서 텀블러에 커피를 타갖고 다녀요. 그래야지만 커피숍에 들릴 확률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핸드폰 소액 결제를 막아놨어요. 핸드폰 소액 결제를 제가 한 달에 25만 원까지 한 적이 있어서 나는 혹독하게 나를 관리해야 돼 라는 생각에 아예 막아놨더니 이제 핸드폰 요금이 엄청 적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쇼핑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지 않아요. 휴식을 보내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제 휴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예쁜 거 보면 사고 싶잖아요. 저도 또 한 예쁨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지 않는다. 네 번째는 무이자 할부라고 해서 할부를 하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가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무이자 할부를 자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한 달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축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무이자 할부는 최대한 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일시불로 결제하고 또 무이자 할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최대한 짧게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을 규칙을 세우고 있고요. 5번째는 예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50번 이상 사용할 자신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떠나서 이 물건이 진짜 나한테 쓸모가 있는 물건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그 질문이고요. 6번째는 무지출 데이와 지출 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출 데이를 예전에는 좀 많이 신경 써서 했는데 지금은 저는 지출 데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출 데이가 수요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출 데이를 정해놔서 웬만한 건 그날 지출을 하는 거예요. 장보기라든지 뭐 등등등.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은 수요일이 됐을 때, 지출 데이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사고 싶지 않아지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출 데이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서 지출 데이를 정해서 이렇게 규칙을 세워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또 카드에다가 이 카드를 발급받은 목적과 나에게 맞는 할인 혜택을 적어 놓는 거예요. 카드 혜택이 너무나 많고 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내가 왜 발급받았는지 목적, 그리고 나한테 진짜 쓸모 있는 것만 딱 추려서 적어놔요. 그리고 이 카드가 얼마 이상 썼을 때 얼마 할인된다, 이런 실적 정도까지도 적어놔서 조금 더 지출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발급받은 카드가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바로 해지를 해요. 그래서 목적이 사라졌을 때는 해지를 하기 때문에 연회비도 돌려받을 수 있고 쓸데없는 카드를 이렇게 보유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부수입도 수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앱테크 수입을 공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앱테크 수입도 엄연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현금화 가능한 또는 간접 현금화 가능한 앱테크 수입도 다 수입으로 보고 지출로 잡아요. 이걸 만약 썼을 때는 지출로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이라 보는 순간 이거를 쓰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저축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세운다면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규칙을 깨트릴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정해놓으면 어떻게든 웬만해선 지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출 줄이는 법에 대해서 5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절약은 정신력이다. 정신력을 무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수입에 비해서 한두 단계 아래로 생활하자. 차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세 번째는 식비 잡기였나요? 식비 잡기. 식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또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키 언니가 한 달에 신혼부부 2인이 한 달 식비가 1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꿀팁 대방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 쓰기였죠. 가계부에 대해서도 이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갔었고요. 5번째는 나만의 지출 규칙을 만들자였어요. 이렇게 5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률을 올려서 모두 다 종잣돈 또 목돈을 많이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